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과 민간계약 상대자가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송 대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중재 제도가 법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실제 공공 부문에서는 그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소송 비용 발생, 그 다음에 사업 지연,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GTX-C 사건이 착공하고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다가 사후적으로 중재 합의라는 것을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고 100일여 만에 중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중재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분쟁 발생하는 경우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정이나 중재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법원 소송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2025년 대법원 사법 영역을 좀 보니까요, 2024년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됐던 전체 소송 사건 수가 691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년 대비 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민사 사건이 약 457만 건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처리 현황은 1년에 고작 4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중재제도를 기피할까?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 가장 큰 것이 감사 및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중재를 기피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감사 책임 부담인데, 중재나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면 추후 감사원이라든가 내부 감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중재 제도가 활용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재산이 걸렸거나 어떤 자기가 걸린 자리라면 소송보다는 중재를 이용할 겁니다. 빨리 해결해서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빨리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공기업, 공공기관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한 것이 3심까지 끌게 되면,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면 3년, 5년 뒤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서 분쟁을 그 본업에 충실하게끔 기업들을 돌려보내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길게 끌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제도 실효성이 부족한데 공공기관 임직원은 중재 합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왜 양보했냐, 특히 준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의심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임 혐의를 받을 위험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소송 선호 경향 고착화가 되는데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면책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덜더라도 법원 판결을 끝까지 고수하면 면피성 행정, 이게 관행으로 이미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김동완 의원께서도 잘 말씀해 주신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데, 창조적 파괴가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구조적 요인 두 번째로 제도적, 계약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중재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재가 성립하려면 사실상 서면 합의, 중재 합의가 필수적인데,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상 분쟁 해결 방식은 소송을 기본으로 하고 중재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또는 중재, 이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송 또는 중재로 만들어진 계약 회계예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선택적 중재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 내린 것이 2003년입니다. 오늘 2026년입니다. 23년간 그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GTX C 사건이 공무원에게만 문제 해결을 맡겼으면 해결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것이 사후중재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단심제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 아시다시피 3심제입니다. 중재는 중재법 제35조에 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구조적 요인 세 번째입니다. 중재 제도를 활용하고 중재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이 당사자들의 요인 체계, 인센티브 체계가 매우 부재합니다. 그리고 인식, 그다음 전문성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매년, 공기업도 마찬가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 또는 개인국가의 적극적 행정, 분쟁 해결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가점이나 인센티브 구조가 전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재를 활용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전부터 해오던 것을 바꿔서 소송에 하는 중재를 활용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부족입니다. 중재라는 제도는 좀 특수한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 법무 인력이 내부 순환, 고지부로 인해서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종래 소송 관행을 답습하려는 타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중재를 왜 확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 공공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들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법원의 소송 사건을 수용할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 느끼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소송 개시하는데 1, 2년 걸리는 사건도 수두룩하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도 많이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이 한계 상황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재정적, 행정적 균등 배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GTX-C 사건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재 합의에 3개월 내에 해결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거를 중재원이 해냈습니다. 자, 중재 활성화의 파급 효과 실증 데이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공기업의 중재제도 활용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 스필오버 이펙트가 민간 부분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분이 중재 친화성을 갖출 경우에 그 중재 활용 확산이나 제도가 훨씬 용이한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로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비슷한 주제를 발표했는데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게 대통령님의 그 타운 미팅 한번 추진해서 한번 크게 이거를 한번 하이라이트 반점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오늘 그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거기에 중재 성과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통계를 내보니까 소송 소요 기간이 820일 걸렸답니다. 그리고 중재 같은 경우는 355일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1년에 지연이자가 간접비 분쟁 기준으로 사건당 1억 이상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국민의 예산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 누적 절약 효과는 60억이라고 합니다. 국가철도공단 한 번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체 국가 전체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서 통계를 추산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차원의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여기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곳인데 중재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조항 포함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재 제도를 법원의 소송 대신 선택할 경우에 면책이라든가 책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중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내부 지침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산업의 유형이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재 우선 활용 분쟁의 유형이 뭔지, 성격은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큰 사건하기 부담된다 그러면 금액을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높여나간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예규, 특히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 분쟁 해결 방식에서 중재를 기본 옵션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소송을 예외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쟁 해결 제도로서 전속적 관할로 중재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아까 신현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주권 정부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계예규의 분쟁 해결 조항에 소송 또는 중재가 아니라 차라리 소송과 중재를 박스를 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의 행정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 책임 리스크 완화, 소급 행정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재를 분쟁 해결 제도로 선택한다는 것이 책임 사유가 되지 않도록 감사원 그리고 주무부처 간 명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 행정 방지 3대 장치로서 기관이나 공기업 내에 법률 자문 또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활용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큰 공사기업 같은 경우에 입찰 공고문에 아예 중재 제도를 분쟁 해결 방법으로 명시해서 공공부문이 중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부에서 얼마 전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영국 런던의 LCI에서 분쟁이 진행됐던 한수원과 한전 간의 분쟁 1조가 넘습니다. 분쟁 금액만 이거를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문제가 국민 세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원자력이라는 정말 중요한 핵심 산업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비밀 사항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나서셔가지고 이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얼마 전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가 신청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위원회, 그 다음에 GTX 시사건처럼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공무원들의 부담을 낮춰주고 감사원은 명확한 감사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명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공부문 인력의 중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기업이라든가 법무계약 담당자 대상으로 중재 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못입니다. 중재도 한번 해본 사람이 다음에 활용하지 모르는 사람이 절대 합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CEO라든가 공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고위 임원들을 중재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미래의 중재인을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KCB 중재원과 공공부문과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그다음에 법무부, 산업부와 어떤 MOU 체결을 해서 그야말로 중재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소송의 지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아까 저희 박성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익시드에서 투자중재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백전백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중재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호의적입니다. 지금이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모멘텀을 만드는데 적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상사 중재원이 저도 15년을 근무를 해봤는데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 전자중재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예산 타당성 분석을 하면 경제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이만큼인데 돈은 많이 들어요.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가 매우 어려운데 물론 몇 분의 선각자 국회의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액수로는 턱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공공 부문들은 지금 다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했고 앞으로 2차 지방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편하게 분쟁 해결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서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바로 전자중재 시스템 구축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중재 시스템 도입에 특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거래가 네, 여기 원래 자장의 의미가 이걸 그 프리자이드 하라는 의미인데 이 의자가 앉아 있어 지금 실질적인 그냥